마음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연기금을 앞세워 1780선도 회복했는데요. 장 막판 중국 지방 쪽에 8천억 위안 정도 부양책이 나오면서 화학주, 철강, 기계 쪽이 모두 상승폭을 좀 키워주었습니다. 어닝 시즌도 거의 하이라이트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준비해봤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먼저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전문가끼리 누가 더 수익률을 많이 내는지 수익률 최강자를 가려내는 1인자를 찾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략 종목도 2부에서 공개되니까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의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과 인사 나눌게요. 이대열, 김정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주어진 돈은 1억 원, 매일 2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을 자청한 두 분의 전문가 어떤 분들일까요? 먼저 한 분 한 분 이대열 전문가부터 상세한 프로필 소개해드립니다.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달인. 급소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화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그 멘토링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부터 좀 풀어볼 텐데요. 내일장 업앤다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전일 지수가 의외로 연중 최저치 경신을 하면서 좀 충격을 줬었는데요. 막판에 약간 낙폭을 줄이고 나서 오늘 드디어 반등을 좀 해줬죠.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분석이 대세였는데요. 네, 뭐 기술적 분석,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대세인데 지금 뭐 유럽발 분위기를 봐서도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지금 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매도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매도세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투신권들이 이제 최근 3거래일 동안 약하지만 조금씩 매수세를 조금 강화해 주는 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근에 이제 그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자금 집행을 조금 나서지 않았나라는 그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그죠, 우리가 기다리던 경기 부양책이 조금 나와줬기 때문에 금일 시장을 저점으로 해서요, 뭐 단기 반등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장 정리 간단하게 섹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뭐 중국발 모멘텀도 장 막판에 있었습니다만은 IT 일부 중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현대차 실적 발표 등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전일은 더 쇼킹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애플의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올 줄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치솟는 주가를 이제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산 것이 아니고 잡스의 최장한 말기를 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었는데, 예, 일단은 어제 이제 그 미국장에서 애플의 그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급락을 맞이했었고, 그리고 그 외 해외 기타 시장에서 기술주 비중이 조금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근데 애플의 어닝 쇼크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애플의 경쟁사는 우리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좀 호재성이 아닌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애플 실적 나쁘다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실적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좀 마지막 투매를
유발한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V자 반등으로 꺾어가지고 올릴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장세가 좀 그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오늘장 분석해 주시면서 단기 긍정적인 전망을 섞어 주신 듯한데요. 더 구체적인 내일장 상승할지 하락할지 얘기를 좀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입니까? 아니면 곧바로 다시 하락일까요? 상승에 베팅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금요일장이지만 힘 있는 상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아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상승으로 하도록 하죠. 예? 예. 하도록 하지요는 뭔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다. 강한 상승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곧바로 김정아 전문가님의 상승 이유부터 들어보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김정아 전문가님이 예. 지난주로 이렇게 막 화면을 돌려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가 없어도 예. 얼마까지 간다고 하셨습니까? 예, 185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외국인들의 그 파생상품 시장 동향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상하게 니케이나 그런 주변국에 비해서 많이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파생상품 때문에 그럴 것이다. 좀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연일 계속해서 이제 푼 매도를 해오는 모습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야간 선물에서 개인들의 그 선물 매도를 다 받아버렸고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포지션상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하방 베팅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들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포지션을 몰아가고 그리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상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FOMC의 연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보나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나 이런 파생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는 좀 V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기가 또 8월 9일날 다가오게 되는데 이번 만기까지는 1800에서 1850선 안에서 이제 밴드를 좀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낙폭 이후에 V자로 꺾어버리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하루 탁 갔다 하고 내일 또 급등하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천천히 가는 장세니까 우리 상승장에서는 우리 그 칼을 뽑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를 갖다 대면 이제 참을인자가 되죠. 예. 조금 인내를 좀 가지시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돌아가면서 갈 때 마음 이빨 꽉 깨무시고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맨 밑에 보니까 내일은 단기적 매수 찬스 돌입이라고 하는데 내일장을 그럼 다음 주 대비하면서 V자 반등 기다리면서 뭔가 좀 사도 좋을 만한.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었죠. 굉장히 네. 힘들었었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제 또 코스닥이 정말 패닉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진짜 곡소리가 나는 장이었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했는데 거기다가 오늘 또 그 종합주가지수 돌리긴 했는데 뭐 개별 종목들을 그대로 갖다가 쐈다기보다는 장중에 선물 차트를 계속 횡보시키는 모습들, 즉 탈진시켜버립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계속 하락을 두드려 맞다가 오늘 지치게 되고 또 내일 딱 아침에 눈 뜨면은 나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상태에서 내일 또 한번 출렁여주면 내일 또 한번 살짝 장중에 횡보시켜버리거나 이렇게 빼버리면은 분명히 이제 손절이 나가는 그런 멘붕. 타입,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상승 또 점치셨던 이대열 전문가님 그 이유도 궁금한데 일단 의외로 오늘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도 있었고 네. 오늘 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만약 안 좋으면 이건 네. 이제 미국의 Q3 기대감에 중국 부양책 나왔겠다. 양 날개 달고 올라가는 장이 나오지 네. 않을까. 예, 뭐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무디스가 독일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시켰죠. 그리고 EFSF의 그 신용 등급 전망도 하향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은행권 전반적으로요, 지금 신용 등급 하향이 실제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유로존, 즉 유로존의 지금 트로이카죠. 유럽연합하고요, ECB 그리고 그 IMF가 실질적으로 유럽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놔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너희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도요. 지금 중국이 그죠? 호난성 지방에서 15조 원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죠? 경기 둔화가
만일에 GDP 발표에서 가시화가 돼버리면 이게 돈을 안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빨리 경기 하강하는 것을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QE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GDP 발표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측면, 이 상승 원동력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뭐 지금 현재 뭐 그 단기적으로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외적인 분위기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눌려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로존이나 미국, 중국의 이 큰 세계 섹터에서요, 긍정적인 그 기대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료가 좀 나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국면에서 굉장히 좀 그 하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서는 가장 큰 재료가 아닌가, 이 세계 섹터의 재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는 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내일의 관건은요 1800선을 회복하느냐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곧바로 1800이 탈환이 되느냐 마느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18포인트 남았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 역시 김정호 전문가님처럼 약간 네. V자 형식의 반등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1800선 회복이 그죠? 뭐 화두가 되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저는 V자형으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단기 박스권에 좀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스권 상단은요 대략 한 1825포인트 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지난 주말에도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이 박스권 상단은 1880이라 그랬는데 연저점이 이렇게 경신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간 그렇죠. 수치. 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 얘기 듣기 이전에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봐야 되겠죠?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의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자, 풍사는 원래 있었었는데 어머, 수익이 0으로 줄었네요. 이거 지금 입절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S오일은 20% 정도만 잡힌 것 같습니다. 박스권 돌파하면 20%더 살려고 그랬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는 분위기는 시장 분위기상 좀 어려웠죠. 수익권은 아닙니다. 자, 가격과 다시 함께 좀 보여드리면요. 아하, 이거 6개월짜리 종목이었는데 풍산 일단 손절 가격을 25,000원에서 매수 가격과 똑같은 27,000원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을 터치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손실안 보고 빠져나온 입절이 된 것 같고요. S올의 경우에는 예, 손절된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바로 손절, 월요일날 잡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호 전문가님은 딱 한 종목 대원강업이 있었죠. 예, 일단 5,530원 추천한 그 다음날 시가로 잡았었는데요. 수요일날 장중 6% 넘게 빠지면서 손절 가격인 5,000원에 아주 아슬아슬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수익률은 많이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6%. 자, 이렇게 해서 김정호 전문가님의 포트가 지금 나가고 있죠. 대원강업 안타깝습니다. 한 종목 딱 있었는데 예, 마이너스 1.2%. 뭐 손실이 큰 건 아니네요. 자, 이대열 전문가님 포트부터 좀 살펴보겠는데 일단 S오일과 풍산 어떤 그 커다란 그림에서 사실 이게 퍼즐이 좀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풍산은 진짜 아쉬워요. 왜냐하면 익절은 됐지만 오늘 7% 올랐더라고요. 네, 장중 10%를 돌파한 그쵸. 아주 강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익절을 했습니다. 주식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그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예. 근데 그 뭐 지금 그 AS를 좀 해드리자 그러면 지금 뭐 비중 20%로 그죠 한 6개월 정도 보고 손절가를 올리는 게 좀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장이 의외로 네. 또 술렁이는 바람에 거기 걸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매수가 27,000원, 예, 손절가 27,000원 올려가지고 현재는 익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제로고요. 그럼 6개월짜리고 오늘 사실 급등하긴 했는데 이제 이걸 한 번은 매매 안 하신 분들이 이제부터 방송을 보고 풍산 나도 6개월짜리만 한번 사보고 싶다. 네. 지금 조금 늦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중국발 호재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략 뭐 7% 정도 반등했으면 뭐 내일 정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예, 음봉 공략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요. 예, 물량을 조금 매집해 나가는 시기로 잡으시면 3만 원 이하에서 뭐 평균 매수 단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요. 이 장기적인 6개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단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뭐 그 7월 달을 정리하는 그 마당에
제가 풍산을 다시 손대지는 않고요. 이제 예. 다음 달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예,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아까 괜히 올렸다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 수정하기 전 손절가 25,000원으로 그냥 잡고 쭉 들고 가시면 될까요? 손절가를 올리긴 올리셔야죠. 그죠? 대략 한 26,000원 선으로 조금 올리시고 전 저점 부분입니다. 네. 26,000원 선 올리시고 여유 있게 좀 보유하고 가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SOL 쪽은 SOL 쪽도 그죠? 뭐 지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 폭락이 좀 있고 난 뒤에 스페인이 폭락할 때도 국제 유가는 살짝 덜 떨어졌군요. 예, 아주 약한 폭으로 떨어졌어 가지고 이 정유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 그 다음 날이 문제였죠. 국제 유가가 3% 이상 급락하게 되면서 네. 정유주들이 손절가 이하로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까운데 이 정유주 역시요. 저는 이 장기적인 시각으로는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뭐 91,800원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9만 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꾸준히 좀 보유해서 가시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9만 원 이하의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 비중을 늘리는 타임으로 이용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SOL 뭐 아깝게 저는 손절 처리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 굉장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좀 보유를 좀 해가는 전략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손절가 원래는 93,000원 잡으셔서 지금 이제 손절되는 분위기인데 갖고 계신 분들은 9만 원 놓고 또 심지어 빠지면은 더 사는 쪽으로 네네, 그쵸.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풍산과 SOL 저희가 상담을 좀 뭐 도와드린 것처럼 됐어요. 일단 기존 종목 점검을 받아봤고요. 김정우 전문가님, 예, 대원강업 한 종목, 예. 한 종목을 플러스로 마감시키지 못하는 장,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요. 코스피 뒤에 200이 붙은 것은 저랑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예. 좀 이렇게 좀 판단.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대원강업도 대원강업인데 사실 지난주에 포트에 있었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나서 급등했다는 그 예. 모나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방송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가 아니고, 요즘에 사실 대형주도 뭐 위아래로 4, 5%씩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 그리고 또 개별주라고 하는 게 원래 좀 그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포트에서 제가 빼면서 적자 전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날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 왜 저희 회원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와중에서도 적자 전환 딱 공시를 보는 순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지만 끝까지 이빨 꺾게 물고 홀딩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효율적 시장 가설을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간 주식이 2,000원에서 실적이 2배로 증가했다고 공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은 급락을 맞게 되죠. 왜냐면은 주가는 1,000원부터 이미 2,000원까지 선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2,000원부터 1,000원까지 빠져 있는 주식이 1,000원에서 적자 전환 혹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대로 급등하는 그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빨 꽉 깨물 때가 있고 예, 맞습니다. 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될 때가 있고 이러네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나 큰손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죠. 불확실성 해소. 이미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노출이 되면서 해소가 되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급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나미는 치고 뚝뚝뚝 올라왔다.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원장님께서 또 뭐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테마까지 엮였던 부분. 모나미가 그럼 상한가를 몇 번이나 갔나요? 예, 상 두 방의 마지막 날 이제 급등으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는 많이 드셨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좀 많이 샀습니다. 비중을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네. 샀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고통스럽겠죠, 그 대신. 네. 네, 많이 이제 드셨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충분히 수익이 됐으니까 다 팔고 이제 한 25%, 4분의 1 정도 이하로 비중을 확 줄이셔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정도, 이 정도로 그냥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해나가시면 되고,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 좀 뭔가 아쉬운 분들은 물량을 조금만 남겨놓으시고 이미 이제 벌고 있으니까 구경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그림 같은 차트고 캡처할 만하네요, 그죠?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안타깝지만 이미 포트에서 사라진 모나미 번외 얘기였고, 자, 이제 대원 강업 봐주시죠. 예, 대원 강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해서 더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뺄 겁니다. 오늘 포트에는 그냥 과감하게 빼도록 하고요. 아까 뭐 손실이 크지 않은데요, 왜? 예, 다른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기 아. 위해서 예, 좀 그냥 빼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형가업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에 편입된 지 얼마 안 됐고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환경들.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에서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많이 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후순위입니다.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니까 많이 담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야금야금 담으면서 바닥을 지지를 해주고 있고 시장이 이제 반등권으로 접어들면서 거기에 의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내부자들의 계속적인 이제 주식 매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패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6,000원 위에서 파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계속 봐가시면은 타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000원 위에서 판다는 생각으로 대원 강업은 좀 들고 가셔도 좋겠다. 손절 가격 5,000원도 그대로 유지하면 되나요? 이제 지금부터는 AS 듣기가 시청자님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예, 손절 가격은 5,300원 정도로 상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타이트하게 네. 좋습니다. 손절가는 5,300원으로 올리시고요. 목표가는 대신에 조금 낮게 낮춰서 방망이 좀 짧게 잡는다 생각하시고 대원 강업을 예,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김정하 전문가님의 완성된 포트를 이제 점점점 만들어 갈 텐데 오늘 대원 강업은 예, 포트 조정 차원에서 일단 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잠시 후에 어떤 종목으로 채워질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에 대해서는 짚어봤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경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풍산이 익절됐고 SO일이 손절됐습니다. 물론 뭐 손실폭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요. 일단 현금 100%를 들고 계시게 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포트인데 어떤 종목으로 얼만큼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네, 금일 두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일기획이라는 종목하고요, 휴비치라는 종목을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니 이대호 전문가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대세는 화학주다 해가지고 풍산, SO일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제일기획과 휴비치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 7월 달에 그죠? 수익 좀 드리려고 제가 조금 가볍지만 제일기획은 뭐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수익을 조금 볼 수 있는 종목을 조금 가볍게 한번 짜봤습니다. 그러면 요 오늘 종목은 어떤 큰 틀에서 이대호 전문가님 지향하는 그쪽 섹터라기보다는 약간 외도하는 그렇죠. 일시적인 한 2, 3일 정도의 외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제일기획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런던 올림픽이 내일 개막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런던 올림픽 개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수혜주들이 뭐 그죠? 재료 노출로 인해서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금 주가의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최근에 자, 기관들이 자,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요. 꾸준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상승 모멘텀을 하나 보이려는 노력을 좀 합니다. 이렇게 자, 위쪽으로 그죠? 박스권 상단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패턴 W자형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네. 패턴 지금 임박했어요. 즉 돌파를 임박했는데 위쪽으로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죠? 저항선이 지금 그 121선하고요, 201선 장기 이평선들이 놓여 있습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은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된다면 충분히 더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런던 올림픽이라는 재료를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대략 4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지만 중간에 하루를 쉬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상승은 대략 한 3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상승하고 재료 노출로 폭락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삼성가에서 그죠? 이제 갤럭시 노트 2가 또 이제 나올 것이고요. 갤럭시 S3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런던 올림픽과 관련한 광고 수주를 뭐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갤럭시 노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제1기획에서는 조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최근에 대략 한 5월 달에 주가 낙폭이 6월 중순까지 너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자체가 지금 박스권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 런던 올림픽 특수와 맞물려 가지고요. 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한번 제가 편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은 어때요? 네, 최근에 수급은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사실 조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금 빼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조금 우위였습니다만은요. 그 물량들을 기관들이 좀 받아주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차트의 패턴 중에서도 상승 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바로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죠?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 부근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다면 제가 종가 베팅을 시켰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금일 상승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평선 저항으로 인해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약간의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받자라는 측면에서 18,300원, 18,300원입니다. 150원 떨어졌죠. 18,300원에서 한번 받아주시고요.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19,300원으로 할게요. 자, 이건 제가 보유 기간을 대략 일주일만 했어요. 일주일만. 즉 이번 달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요. 무조건 차익 실현하시는 거고 추후에 포트는요. 제 시황관대로 밀고 나갈 거니까 7월 달 수익률 관리를 위한 종목이다라는 거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 1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아니 근데 이제 런던 올림픽이 내일부터 이제 개막인데 개막날 밀리는 물량을 약간 받는다. 네. 근데 개막날 안 오른 종목이 수혜주라고 분류되는 종목이 이게 이제 올림픽 중에 오를 수 있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이제 뭐 갤럭시 노트, 뭐 갤럭시 네. S3 그 수주에 받겠지만 네. 일주일짜리라고 하셨는데 네. 그 기간에 뭔가 원하는 수익이 나을까요? 충분히 나죠. 왜냐하면 제가 그 캔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최근 실질적인 상승은 3일 정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혜주로 개막날 만일에 이후에 그 재료 노출로 쭉 빠지려면 예. 그 이전에 그죠? 그 수급적인 어떤 주체가 잔뜩 모아놓으면서 주가를 이미 상승을 시키고 잠깐 쉬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 이제 스타트를 한단 말이죠. 이제 시작하는데 재료 네. 노출됐다고 꺼지느냐?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3일간 상승 피로감에 따른 매물을 받자는 의미지 재료 노출에 따라서 하락하는 물량을 받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인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추가적인 쌍바닥.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일주 정도 그만큼 짧게 보는 종목이다. 제일기획 얘기하셨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은 50% 실겠습니다. 정말요? 네, 매도는 너무 수익- 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50% 실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풍산도 그냥 제로에서 나오셨으니까 손실이 아니고 S홀도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았는데 강하게 베팅을 하셨습니다. 제일기획 일주에 50%. 나머지 한 종목은 네, 휴비츠라는 종목입니다. 예. 네. 자, 휴비츠라는 종목은 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봐왔던 종목인데요. 대략 한 8,160원대 저점을 한번 찍고요. 고점 12,200원 찍고 지수가 밀리면서 단기 매물들이 쏟아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대 음봉을 이틀 동안 두드려 맞은 종목을 왜 들고 나왔느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 우선은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있었던 그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이 원인은 뭐냐? 그럼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러나 이 휴비츠가 이 악재를 딛고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요. 이 휴비츠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에 숨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바로 이게 그 안과 검안기가 주요 제품인데요. 지금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들을 대부분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죠? 뭐 신문 대신에 휴대전화 기기나 그죠? 뭐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 현상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휴비츠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그죠? 어떠한 투자 주체들이 판단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이 휴비츠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투자 주체들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 급등하고 지금 시장이 눌리는 과정에서 단기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에요.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가 많게는 2만 원, 조금 적게는 15,000원 이상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주가 1,500원은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략 최소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0% 이상 그죠?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기술적 분석 툴을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 피보나치 툴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단기 조정이 거의 끝물인지 그걸 좀 네. 알고 싶은데요. 자,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한번 나올 때 대략 제가 50% 수준까지는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게 바로 오늘 지지가 됐던 바로 1200원 선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지금 121선 이평선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밑으로 200일선이 지나가고 그 밑으로 60일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완전 정배는 아닙니다만은요. 네. 밑으로 이평선들을 깔고 앉아 있고 금일 음봉에 꼬리가 달린 이 측면, 그렇죠?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틀 동안 급락을 했지만 기술적으로 매집을 하기에는 아주 정확한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매수가를 1150원으로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이 그 급락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요. 만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길을 좀 열어뒀는데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1150원에 잡겠고요. 목표가는요. 대략 한 10%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1,650원으로 목표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50원이면 대략 지금 그 급락하기 이전에 예. 그 가격대입니다. 이때까지는요, 뭐 일주일이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7월달 안에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만 네. 목표가는 11,650원 잡고요. 손절가는 제가 10,000원 선 설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1,150원입니다. 손절가는요? 10,000원인데 추가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종가 기준으로. 아, 예. 네. 저 깜짝 놀랐네요. 예. 요거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 1주짜리 굉장히 정말 타이트한 손절가. 네. 예. 예, 50% 실겠습니다. 네. 현금 100% 쥐고 두 네. 종목에 제일기획 하나, 슈비츠 하나 100%딱 네. 잠시만요. 김정호 전문가님. 예. 자, 상대편이 칼을 심하게 갈고 있는데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 포트를 너무 좀 약간 공격적으로 짜는 거 아니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주식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비중을 뭐 돈이 한 100억, 200억 있는 개인 투자자면은 모를까 비중을 막 10% 그 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실 요거 가고 요거 빠지고 요거 가고 요거 빠지고 그러면은 요거 갈 때 요거 빠지고 있으면 그 계좌가 전체 계좌 수익률 해봐야 사실 뭐 10% 종목이 10% 뛰면 전체 계좌 대비해가지고 단 1% 수익입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요새는 요거 예. 빠지고 이거 빠지고 이거 빠졌는데 이거 예. 더 빠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예. 안 좋죠. 예. 그러다가 기분은 좋습니다. 포트에서 10% 실은 종목이 가끔씩 급등하면 기분 좋다. 다른 것도 가겠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항상 악순환되는 개인 투자자들 반복. 장 꺾일 때 계좌가 마이너스 한 20%까지 확 꺾여버리고 네. 그러다가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10%씩 나눠가지고 또 주식을 담는데 또 한 종목 한 종목씩 가봐야 전체 계좌 대비해가지고 1%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렇게 주식을 세분화하는 것은 주식을 그건 매매 안 해본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종목 널어놓는 거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집중력적인 차원이나 사실 그 비중에다 집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만 빠진다고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다고 맞아요.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가 정말 확신이 가는 자리가 온다 하면은 집중적으로 비중을 해야지. 그래야지 만약에 몰빵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몰빵 찍은 종목이 단 3%만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좌 수익률이 3%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10% 실은 종목이 10% 상승하면은 1% 수익인데 그런 거 세 개 잡은 거랑 똑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네요.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요. 확신 들 때. 근데 이제 그 이대일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승부수를 띄우신 것 같다. 그리고 승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승부입니다. 승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회가 왔을 때 살을 내어주고 뼈를 칠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가진 무언가를 주고 상대방이 가진 무언가를 더 큰 걸 뺏어 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살을 별로 예. 내주실 살이 없으신데. 네, 예. 그렇습니다. 손절가를 좀 짧게 책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나 딱 승부가 될 수 있겠다. 좀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고 제 철학과도 좀 맞물리기 때문에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스승이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저번 주에 처음 뵀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혀 무관하네요. 야, 그러고 보니까 제일기획도 매수가 18,300원에 손절가 18,000원, 휴베츠도 매수가 1,150원에 손절가 10,000원. 진짜
칼을 가셨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대편 패널은 훌륭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정호 전문가님 예. 지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지실 준비되셨습니까? 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김정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포트를 변화? 아까 손실 별로 없는데 역시 대원 강압 자른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 예, 오늘은 그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구기업명은 다 잘 아시는 NCB 네트워크스라는 예. 기업이 되겠죠. 예. 일단 HB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바꾼 구 NCB 네트워크스. 일단 뭐 역시 대원 강압 20% 담겨 있었는데 요거 빼면은 현금 100% 상황이잖아요. 이 종목은 몇 퍼센트 정도? 예, 그 분할 매수로 비중을 그냥 요거 하나에다 100% 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대열 전문가님 두 분이 네. 이제 처음 뵌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월화 수 뭐 금 중에 이런 패널 분이 안 계세요. 다들 이제 어떤 분은 10%씩 매 종목 그냥 할 때마다 비중 네. 얘기 안 하시고 언제나 10%다 한 종목당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100%한 종목에 또 100%더 심한데요 지금? 네. 사실 뭐 제가 오늘 장중에 제가 뭐 HB 가지고 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예.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지금 뭐 종가에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신 거 보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원래 이건 김종화 전문가님한테 여쭤보죠. 원래 올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올인하면 도박이죠. 정신병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0%라고 예. 그냥 못 사실하는 드릴까요? 게 아니고 예. 그냥 사실하는 게 아니고 3주 동안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30%씩 이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갖다 시초가에 100% 몰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눠가지고 그 낙엽 줍듯이 이렇게 하셔라. 이 종목은 이제 3분기 내내 갈 거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포트에 들어 있어도 한 2, 3개월 후면 좀 행복할 것이다. 김정환 전문가님 잠깐만요. 분명히 오늘 수익을 보셨는데 이 정도 전략이면은 이건 뭔가 있다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 뭔가가 궁금합니다. 방법도 특이해요. 뭐 3번 이렇게 툭툭툭 사면은 언제쯤 수익이 나 있다고요? 2, 3개월 뒤에? 예, 이건 그냥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뭔가가 뭐예요? 이 종목에? 그럼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드려야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일단 시장이라는 부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두고 그 기업의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네. 기술적인 부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 장비 검사 장비 같은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는데 사실 과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 잠식이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영업 적자가 떴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기업 내용 자체가 워낙 그 소형사였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400억의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영업 마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다 하지만 워낙 소형 그 매출처가 좀 소규모를 좀 영세했고 했기 때문에 재무적인 구조, 시장 환경에 따른 그런 휘둘림이 안전성이 좀 떨어졌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위아래로 등락폭이 컸었고 이건 안전성이 그동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할인되지 않았겠느냐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IT 관련 업체들의 이런 상대 가치 지표가 되겠죠. 뭐 PER이라든가 PBR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 정도 그 수치라고 하면은 부품 성장주로서는 할인돼 있는 가격이 맞다. 사실 그 부품주들은 30배, 50배까지 뛰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거는 굉장히 싼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되겠죠. 그동안 재무 구조가 그렇게까지 휘둘려게 됐던 부분들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무시하지 못할 경쟁사가 있다 보면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피 흘리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위치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오보테크라고 하는 그 경쟁사가 굉장히 막강한 경쟁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력 유출로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그 배제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쪽으로의 고객사로의 납품 자체가 이런 그 HB 테크놀로지 쪽으로 몰려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의해서 바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0억 정도가 예상치로 붙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100억이 훨씬 넘을 걸로 붙잡혀 있다. 그렇다고 네. 하면 지금 현재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2배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00억대 규모라고 하면은 그것은 시가총액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경쟁사가 이제 없어지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재무적인 안정도 점차 취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할인의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기본적인데 뭔가 여기 독특한 뭔가 이렇게 탁 얹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입니까?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그 경쟁사 있잖아요. 오보텍의 이제 그 시장에서 아웃되면서 반사익, 뭐 삼성, LG의 어떤 검사 장비를 이쪽에서 다 독점할 거다. 이거는 이미 6월 말에 반영돼서 상을 한번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호재 때문에 상을 친 거고 네. 제가 이제 보고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단기적인 호재가 갑작스럽게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튀는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위로 이제 싸붙였던 흐름들. 이제 호재가 한번 발생했는데 이제 그 호재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그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실적들이 그 내년부터의 실적들이 반영이 될 것인데 실적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건 제가 왜 이거를 길게 보냐면은 실적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거는 막 상하가 치면서 급하게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 추세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갑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도 지금 뭐 6만 원대까지 찍고 굉장히 대형사가 됐는데 불과 이제 2007년도, 2008년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1,000원대 종목이었고 재무구조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던 소형사였는데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 HB 테크놀로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맞겠다. 호재를 보지 않습니다. 호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호재에 의한 실적이 지금은 선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선반영될 부분들을 보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적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로그 차트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추세를 그면서 보는 게 좀 맞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자, 긴 시간 동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고점을 한번 타치한 이후에 장기 하락 추세에서 이번에 추세대를 돌파하는 흐름들 그 추세대를 그냥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두 번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다졌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 바로 밑에서 가격을 다졌던 라인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이 주식의 바닥은 그리고 작년에 저점 다졌던 구간이 그 증시 대폭락이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바닥이라고 인식할 만한 가격권대를 형성했었고 최근에도 그 가격권대에서 무너지지 않고 추세를 돌려버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추세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 바닥권 가격이 손절가인가요? 예, 맞습니다. 완전 대바닥권 가격이 손절가고 그리고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 1,000원 밑에서는 호가 단위가 1원입니다. 999원, 998원. 네. 그리고 1,000원 위에서는 5원 단위죠.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관점에서 보면 1,000원 밑에가 좋고 올리는 입장에서 보면 1,000원 위에가 좋은데 이건 1,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가 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부터 실적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기관, 외국인, 개인들의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눌림목 줬다가 오르고 눌림목 줬다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2,000원까지는 가뿐하게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전략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봉상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1,5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인 여기에 120주봉선까지 열려 있는데 지금 이 캔들 보시면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뽑고 20주봉선을 강하게 돌파시켰습니다. 주봉에서 아래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게 60주봉선과 20주봉선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를 첫 번째 캔들 대량 거래 터지면서 뚫은 이후에 눌림목이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 5주봉선을 끌어가지고 올리면서 같이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는 우리 흔히 말하면 멈추면 죽어버리는 자리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최종 목표가는 2,000원까지 보지만 1,600원대에서 한번 접었다가 가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도 사실 이거를 아까 많이 좀 샀습니다. 회원분들은 많이 산 측면들이 있고 왜 1,600원 근처에서 팔았다가 가냐면은 그 앞으로의 실적 발표는 좋게 예상이 되지만 당장 8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예상치가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한번 꺾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8월 달에 네. 실적 발표 나면요. 그때
발표되기 전날 팔면 되겠죠. 네. 팔았다가 실적 발표 나면 분명히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급락을 또 맞이하게 될 건데 그때 또 다시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1차 목표가를 한 1,600원 정도 보고 한 물량을 30%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사고, 이렇게 예. 그 제가 이제 주마다 출연을 하니까 사실 개별주고 가격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위아래로 제가 뭐 10원, 100원 단위까지는 맞춰드리기가 힘들고요.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좀 맞다 싶어가지고 제가 3분할로 3주 동안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자, 만만치 않게 제일기획 휴비치도 50%씩 1주간 보는 두 종목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뭐 3번씩 나눠 산다고는 하지만 100% 사겠다. HB 테크놀로지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참 희한하네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이대열 전문가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기존 종목 싹 밀고요. 제일기획 50%, 휴비치 50% 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일기획 런던 올림픽 관련된 수혜주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요. 내일 일단 밀리면 산다는 관점입니다. 재료 노출로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셨고 앞서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약간 빠지는 것을 매수 기회로 삼자고 하셨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차트, 수급도 기관 수급은 괜찮습니다. 이평선 저항은 딛고 이겨내겠죠. 매수가는 18,300원, 여기에 50% 물량 닿는 것을 얘기해 주셨고요. 참고로 화면에 안 보여지지만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휴비치의 경우에도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구면 기술적으로 매집하기에 딱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150원이고요. 역시 안 보이지만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가인 만큼 50% 두 종목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정호 전문가님의 그래요, 한 종목. 네, 손이 심상치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구 NCB 네트워크스인 HB 테크놀로지를 3번에 나눠서 사지만 포트 전체로 담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버텍 아웃으로 인한 경쟁사 이탈과 향후 검사 장비 부분의 시장 득점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가격 보시면요. 매수가 1,300원, 오늘 종가가 1,370원입니다. 한 30% 정도 일단 담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000원인데 1,600원 정도에서 접고 갈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를 그 정도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시장 득점이 향후 이루어지면서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지 보기 위해서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0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완성된 포트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문제 출제해 주시죠. 네, 그러면 수준이 조금 높은 문제입니다. 코스피 200의 일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정하는 ETF는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코덱스 인버스, 2번 코덱스 레버리지, 3번 코덱스 200, 4번 코덱스 반도체.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 어려워요. 김정호 전문가님, 예. 답을 알고 계시죠? 문제 풀지 마시고 참여 방법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풀 뻔했는데. 네네. 자, 이제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증권 사이트인 만큼 선물도 굉장히 좀 화끈하다고 하니까 참여 많이 하시고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홈페이지가 뜨는데 거기 이제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배너가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문제를 푸신 이후에 정답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화끈한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점과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께서 주도주, 세력주 매매 방법에 관한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밤 9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도 풀고 무료 방송도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이대열 전문가님, 김정호 전문가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 두 분 다 높은 수익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위한 정리, 전략이 필요할 텐데 오늘은요, 2부가 리치맵의 F4, 고승환 전문가님의 강의로 꾸려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노하우, 머니트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최초가 될 것 같아요. 2부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KT 올레TV, IPTV에서도 저희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실속형 채널 번호 184번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